우리가 20대, 30대, 40대, 50대에 앉아서 보통 일상생활을 하고 스트레칭 같은 거 평생 매일 하신 분들 별로 없죠. 네. 관절 가동 범위가 굉장히 굳어 있어요. 다리도 여러 가지 관절, 발목, 무릎, 고관절이 협응을 이뤄서 율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제가 이제 맨발 걷기 황토길 가서 어르신들 봐보면 네. 아, 저렇게 걸으시면 진짜 무릎 아프겠다. 이렇게 걷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걷는 습관만 봐도요. 네. 그런데 그럼 왜 그렇게 걷게 되느냐? 예. 유연성 첫 번째, 두 번째 근육의 밸런스, 세 번째가 관절의 협응. 예. 요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세 개, 유산소 운동, 걷기 능력 말고 나머지 세 개가 떨어지면 그 떨어지는 만큼이 결국에는 걷기 운동의 능력을 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가장 낮은 게 나의 신체 기능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아, 가장 떨어지는 것이. 네. 그러니까 결국에 유연성이 너무 안 좋으면 그 유연성 때문에 걷거나 등산하다가 관절에 무리가 오고 그러면 정형외과 선생님한테 가면 아, 걸으시면 안 되고 쉬셔야 돼요라고 하는데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럼 또 근육이 빠지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50대 정도가 되시면 그때부터 운동을 정말 좀 부담이 되시지만 돈을 내고 좀 배우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러니까 운동하는 방법도 네. 내 몸에 맞게끔. 네. 대부분의 중장년층 이상 분들은 잘 걷는 방법을 잊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면 정말 자연스럽게 잘 걸어요. 네네. 너무 오랜 시간 의자에서 생활을 했고 근육을 또 유연성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걷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네. 근육의 언밸런스, 근육의 불균형도 풀어줘야 되고 관절 가동성도 늘려줘야 되고 협응 능력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PT를 받으시는 거, 개인 운동이죠. 이런 방법도 네. 있고 필라테스 같은 운동을 배우시는 것도 정말 좋아요. 그래서 너무 늦기 전에 적어도 한 1, 2년 정도는 이렇게 운동을 배우셔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운동을 알게 되면 점검만 받으시면 돼요. 네.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알고 내 몸을 관리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근육이 너무 취약하면 걸으면 실제로 그 에너지가 무릎 관절로 가요. 그런데 네. 무릎 주변의 근육이 튼튼하면 근육이 그걸 다 잡아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마라톤을 오래 한 사람들이 무릎이 다를 것 같잖아요. 네네. 그렇지가 않아요. 마라톤을 오래 한 사람들이 보면 다 무릎 주변 근육도 튼튼하거든요. 아, 그게 다 잡아주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달리지 않은 동년배 사람들보다 오히려 관절 상태가 좋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야, 근데 이제 걷는 거 네. 해봐야죠. 두 번째가 만성 질환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혈관 건강 관리 이런 것들 의사 선생님들이 약 주시잖아요. 예. 이런 것들 잘 관리하셔야 돼요. 저한테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이 질문하시는 게 만성 질환 약 평생 먹어야 되는데 너무 싫다 말씀을 하시면서 뇌 영양제 처방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뇌 영양제를 달라. 네. 치매 안 걸리는 약. 네, 아, 그래서 좋죠. 네, 제가 그래서 진짜 뇌 영양제는 네. 지금 드셔야 되는 요 만성 질환 관리 이런 약들 드시면 이런 약들 잘 드시는 것만으로도 확실하게 혈관 노화가 예방이 되고 혈관 관리가 안 된 분들 80대 MRI 찍어보면 뇌가 굉장히 이게 보이거든요. 상처 나 있는 것들이 네. 이런 것들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려요. 세 번째가 뭐냐면 뇌 통장 잔고 자체를 늘리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아까 근육 테크처럼. 네. 첫 번째가 몸 쓰는 겁니다. 운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유산소 뇌도 운동, 좋아진다. 네, 특히 유산소 운동 중심으로. 예. 두 번째가 인지 활동이에요. 머리를 많이 쓰셔야 돼요. 네. 외국어를 배운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이런 굉장히 액티브한 뇌가 고생하는 정도의 활동이 되면 좋습니다. 수학 문제 푸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가면 네. 고스톱 그래서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고스톱도 고스톱도 뭐 마작이나 브릿지 게임 고스톱 같은 것도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 중에 들어가기는 합니다. 네네네. 근데 그것보다도 뭐 그것도 좋지만 네. 조금 더 내가 고생하는 그러니까 정말 외국어를 배운다거나 진짜 막 머리를 쓰거나, 쓰는. 네 또는 네.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게 둘 다 섞여 있는 게 있어요. 예. 댄스예요. 신체 활동과 인지 활동이 같이 들어가죠. 아, 스텝도 밟아야 되고 네. 계속 신경 써야 되고 네. 상대도 생각해야 되고. 네. 그 다음이 세 번째가 사회 활동입니다.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예. 사람을 만나서 상대를 하고 상대방을 파악하고 그 자체가 굉장히 고도의 의사결정이고 또 두뇌 활동이에요. 아, 대화할 때. 네. 그래서 사람 만나는 직업 중에 선생님, 의사, 변호사 예. 이런 분들이 치매가 나중에 덜 생긴다고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신체 활동, 인지 활동, 사회 활동 세 가지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이 뭔지 아세요? 인지, 신체, 사람 만나는 거 뭐가 있을까? 일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의 반전이네요. 네,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본에서는 이걸 옛날부터 알고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분들이 사회 참여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굉장히 정책적으로 장려를 했습니다. 꼭 일이 아니어도 돼요. 돈을 벌지 않아도 종교 활동, 취미 활동, 지역 사회에서의 사회 활동.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를 나가는데 이런 것도 보면 결국에 악기 메고 가야 되잖아요. 신체 활동. 예. 사람들 만나고 인사하잖아요. 그리고 또 연주하면서 인지 활동하는 거죠. 악기 배우는 것도 또 되게 좋은 인지 활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역사회 활동들 취미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하. 그래서 요 세 가지 다시 정리를 하면 첫 번째가 우리 몸의 노화를 느리게 만드는 생활 습관이 결국에 뇌 노화로 느리게 만든다. 요거를 이해를 하고 두 번째가 만성질환 관리를 잘 하고 세 번째가 신체 활동, 인지 활동, 사회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 치매는 굉장히 대부분의 것들을 예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끝없는 학습이 네. 뇌를 뭐 쉬지 않고 계속 단련되게 하는 건가 보네요. 네. 아까 근육도 현금처럼 쌓아나가야 된다라고 네. 말씀하셨고 뇌 건강도 마찬가지고 네, 맞습니다. 진짜 현금과 투자 자산도 마찬가지고 네. 그 삼박자가 성공예가 이러면 그게 다 있네. 네. 아, 참